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재함 22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전후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입대 이후에 이제 유격훈련은 피할 수 없는 훈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이제 교장으로 이동하는 산악구보, 그리고 훈련을 끝나고 수경지로 이동하는 산악구보 중에 부상당하셨는데 나홀로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요건에 비해당 되셔서 약 6년 만에 의뢰하시고 최근에 재신청 결과 요건에 인정된 사례를 오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무리 오래된 사건 그 다음에 부상이라도 최소한의 서류가 없다면 국가보훈부에서도 인정해주기가 힘들다는 사실, 하지만 그런 내용도 시간이 지났어도 다 준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기 전에 국가유공자 요건,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정전 후 장기간 경과 등 사회 환경 변화 고려해서 군인 공무원 직무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 및 보상관계 개편이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되어서 그 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건 해당만 인정, 비인정에 대해서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요건 해당, 비해당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하신다는 사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유공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국가의 생명,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시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하겠고요. 국가의 수호 등 국가유공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등에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신청할 때는요, 국가유공자 따로, 보훈보상 대상자 따로 해서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에 있는 대로 준비를 해서 보내시면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둘 중에 하나로 요건에 해당 또는 아예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하시는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국가유공자 등 신청서에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유격훈련 도중에 발생한 부상에 의거해서 상위군경 심의 결과 해당한 사례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나홀로 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으나 비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셔서 비해당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재신청이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가 최근 들어서 관련돼서 너무 통증이 지속되고 또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부상 당한 게 나는 유격훈련 중에 다친 게 맞는데 이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분께서는 치료비가 계속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 나는 신체 급수가 판정이 안 되더라도 보훈병원을 이용해서 좀 병원비를 감면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또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던 일이지만 최초 신청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를 다 확보해서 확인을 해보니 병원 기록은 제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임무 중 부상이 있었다, 내가 임무 수행 중에 부상이 있었는데 이게 과거에 이런 질병이 없었다, 기타 등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준비하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결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위군경 심의 결과 해당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통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건 인정을 위한 핵심 노력, 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전화 와서 이거 말고 뭘 또 준비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지만, 요렇게만 핵심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인과관계가 설명이 가능한 서술을 잘 하시고, 또 부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항상 핵심입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한 자료 등을 참작,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을 합니다. 어디서? 국가보훈부에서. 자, 국가보훈부는 내가 신청을 하면 해당 소속기관에다가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을 하십니다. 자, 이 인원이 그 부대에서, 그 기관에서 임무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다는데 그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좀 우리한테 국가보훈부에다가 좀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때까지는 뭐 특별하게 업무가 진행되지 않겠죠. 그 자료가 도착하고 나서 내가 제출한 자료와 그 자료가 동일한지 아니면 유사점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십니다. 자, 본인이 부상, 사고 당시 근무일지. 자, 내가 유격훈련을 만약에 했다면 유격훈련 중에 다쳐서 군병원으로 후송을 갔다면 그 자료들에 대한 내용을 꼭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 이제 군병원을 가야 한다면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꼭 나는 어떤 임무 수행을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됐습니다. 또는 입대 전에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뭐 현역으로 임무 수행하는데 전혀 이상 없다, 현역을 가야 한다 라고 결정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현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의사선생님께 꼭 설명을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인이 참여했던 근무, 훈련, 교육 등 계획 관련된 문서 확보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다들 많은 뭐 유튜브, TV,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유공자 등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저와 같은 분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법이 바뀌어서 전역 전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민간인으로 나오기 전에 부대 안에서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그게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자, 당시 근무, 훈련, 교육 등 상급 부대 기관의 지시공문 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 유격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임무 수행을 위해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전투 임무 수행 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리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해서 작성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약 6년 만에 유격훈련 중에 부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인정된 사례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유격훈련 산업구보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약 6년 만에 요건에 해당된 상황을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 모든 행정사들은 여러분들 곁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전역 이후에 국가유공자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4시간 365일 여러분들 곁에서 도움드리고 있는 군 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 21 모든 행정사들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